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말정산 실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그 다음에 월세액세액공제 뭐 등등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연말정산 그러니까 추가자료 입력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312페이지가 되겠고요. 312페이지가 되겠고 우리 사례는 341페이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함께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여 자료가 입력이 돼 있겠죠. 그죠? 12월 달까지 급여 자료가 전체적으로 입력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12월 달까지 급여 자료가 입력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다가 자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원을 불러와야 될 텐데 F3번 전체 사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F3번 전체 사원을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부 다 조회가 될 겁니다. 급여대장을 통해서 정보가 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중도 탭으로 가면 중도 퇴사자, 우리 앞에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송아지라고 하는 직원이 5월 달에 퇴사 처리됐죠. 중도 연말정산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때는 계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근로자에 대한 사원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소득 명세부터 해서 끝까지 연말정산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 명세부터 보게 되면 소득 명세에서는 주 현 근무지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 근무지 관련되는 현재 우리 그러니까 급여대장상에 있는 급여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기부, 속리산, 김외국, 김지사 해서 다 그러니까 현재 급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근무, 전근무지가 있습니다.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내용이 우리 313페이지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하고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정보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14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되는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되는 거 내용 보실 수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 사례 부분은 우리 교재 344페이지에 보시면 안기부 직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태백산맥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죠?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네요. 그래서 종전근무지에 태백산맥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고요. 근무기간 입력했습니다. 자, 급여는 2,200만 원인데 우리 13번에 2,200만 원 금액 있죠. 그 다음에 상여금 880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하단 부분 72번에 결정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77만 100원 등록을 했습니다. 맨 하단 76번에 있는 마이너스 47만 9,900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은 344페이지, 345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금액이 있고요. 고용건강보험료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요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하면 344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관련되는 정보가 나옵니다. 이 정보를 보고 등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보고 소득 명세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직원별로 전체 다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양가족 탭으로 갑니다. 이 부양가족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자동으로 부양가족 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양가족 탭에 반영된 정보하고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하고는 일치하는데 만약에 누락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사원 등록에서 등록했던 거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세대주 여부,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 입양 관련되는 정보, 그러니까 인적 공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관련되는 정보를 전부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완료를 했고, 자,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완료되고 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315페이지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부양가족별로 그러니까 자료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344페이지에 우리 사례 부분이 있죠. 사례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인별로 입력을 할 때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이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팝업창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기부 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 금액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들은 급여 대장상에 있는 내용들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 10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숙 배우자죠. 배우자도 보험료가 있다면 배우자 보험료에 대해서 인별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장성 급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 자료냐 아니면 기타 자료냐 이 부분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간소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철이 안녕이도 보험료가 있네요.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 등록할 수 있는데 더블 클릭을 통해 갖고 등록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현 근무지 납세조합에서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세청 간소화 문서 PDF 적용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적용을 선택하게 되면 PDF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인 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건 급여 대장상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확인했듯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서 국민연금 공제 대상 금액, 현 근무지냐 아니면 국세청 간소화냐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킬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317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란색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의료비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인 해당 여부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고요. 증빙코드 부분의 커서를 이동시키게 되면 국세청장 건강보험 진료 약제비 장기요양 기타 영수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장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것들은 전부 국세청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경 구입비라든가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 입력하고 실손보험금 수령한 게 있다면 실손보험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출된 의료비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인 경우 난임시술비인 경우 해당 여부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있다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료비로 지출된 이 금액들은 자동으로 의료비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메뉴로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연계해서 처리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를 부양가족 쪽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의료비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정리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본공개 대상자 인별로 교육비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온 거는 국세청 란에다가, 그렇지 않는 자료는 기타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되, 교육비를 입력했을 때 그 교육비가 본인 교육비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교인지 대학생 교육비인지 여부를 하단의 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4번은 본인입니다. 본인은 전액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 교육비고요. 안철이 같은 경우에는 3번 대학생으로 되어 있죠. 대학생 한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안영희는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3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신용카드 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공개 대상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내용별로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1월달부터 6월달,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분해서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7월달부터 12월달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 적용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소비증가분하고 22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예정될 그러니까 추가 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들을 신용카드를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구분에서 국기라고 되어 있는데 국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 받은 거고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받은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관련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는데,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을 또 노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금 탭으로 넘어갑니다.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 입력해서 기본공개 대상자별로 이렇게 기부금을 각각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기부금도 기부금 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맨 오른쪽에 자료 구분에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건지 여부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을 입력하실 때 유형 관련되는 부분은 F2번 코드를 눌러서 F2번 키를 눌러서 기부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기부처 그러니까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기부금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별로 입력하시고요. 기부금을 입력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에 가셔갖고 기부금 조정 탭에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탭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하고 비교해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 확인하고 공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공제 금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 공제 금액으로 자동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부금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부양가족 탭에서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밑에 합계란에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전체 내용이 합계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인별로 부양가족 인별로 개별적으로 입력했다라고 하면 하단 부분에는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와 관련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시에 연금 계좌 납입액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청약저축이나 이런 걸 가입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축 구분에 마우스를 갖고 가게 되면 청약저축이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상품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상단에 참고 연금공제 한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관련되는 한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등 로마 숫자 2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2015년도 이전에 가입하고 지금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 기준으로 4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입일자, 계약기간, 금융회사 코드, 그 다음에 계좌번호, 납입금액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내용 보시면 되겠고, 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내용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죠. 가입금액 공제 한도에서 연 40%, 납입금액의 40%, 24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제 배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월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 관련되는 정보와 유형,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유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유형은 하단 부분에 1번 단독주택, 2번 다가구, 3번 다세대, 4번 연립주택, 5번 아파트, 6번 오피스텔, 7번 고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고 계약서상의 면적,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등록을 해주시고요.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명세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임차 자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자금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무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 여부 체크를 해주시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연도 중에는 주택이 있더라도 12월 31일자에 무주택자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국민주택 규모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라는 정보 있고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됩니다. 7천만 원 이상자 입력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구분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2%,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탭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서 앞에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자동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 기부금 지출 금액은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부금 반영 후에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지출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금액 및 유월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연말정산 탭에 자동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자, 반영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관련되는 거 월세까지 적용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택자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임차 차익금, 원리금, 대출기간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거주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연금저축 로마 숫자 2번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월세액 쪽에서 참 등록을 했었죠.
등록을 했었는데 자 대출 기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34번 주택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나와 있는 요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안기부 직원은 15년 이후에 차입했고 15년 이상 됐는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시기다라고 해서 35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한도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소득공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앞에서 신용카드 입력된 부분들에 대한 한도 계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41번에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조합 1번, 벤처 등 조합 2번 있습니다. 조합 2번이 개인조합입니다. 개인조합인 경우에는 종합 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투자조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좀 입력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갖고 앞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등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6번 나오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구분해서 조합 1은 벤처투자조합이고요. 조합 2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이고요. 조합 2는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고요. 1번이고 코드 F2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였다라고 하면 계좌번호 입력하고요. 납입금액 2천만 원, 200만 원만 하죠. 200만 원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00만 원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연말정산 탭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죠. 그죠?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48번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 종합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세액 감면 관련되는 탭을 보시게 되면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30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핵심 인력 보상 기금과 관련되는 게 500만 원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반영해서 산출세액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감면 기간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면 기간 22년 0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 주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액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입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F6번에 급여자료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급여자료를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급여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 늦게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2월 달에 안기부 직원에 대한 급여 제가 상여금을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150만 원이다. 150만 원이 아니라 상여금을 500으로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입력을 하면 급여자료가 지금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은 급여자료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급여자료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F6번 급여자료 갱신이라고 누르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내용을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6번 누르게 되면 급여자료가 상여금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상여금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면 급여 늘어나 있으면서 세액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별로 세액 계산을 다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F7번 세액 재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 관련 데이터를 불러오지 않고
공제세액만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공제세액만 다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전체 다시 한번 반영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는 김외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외국은 단일세율 적용한 분입니다. 단일세율 적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이고요. 우리 사원 등록에서 보시면 김외국 나와 있는데요. 이 직원은 단일세율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걸 하나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 기준으로 19%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 갔을 때 보험료 선택했을 때 원래는 보험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할 때 이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차감할 수가 없습니다. 차감할 수 없는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종료하게 되면 잠시만요. 종료하게 되면 그 김외국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 잘못됐다라고 해서 멘트가 뜹니다. 319페이지에 이 부분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멘트가 뜨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셔갖고 이 부분을 정산란에다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048 500 만들어 주시고요. 마이너스 128 600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이 부분이 제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도 내용이 남아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액 재계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세액 재계산 통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김외국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오류 멘트가 뜨게 됩니다. 오류 멘트가 뜨는 경우에는 요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됐을 때는 이 금액을 그냥 마이너스 처리해서 없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부금 입력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320페이지에 의료비 말씀드렸고요. 321페이지에 기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연금저축, 그 다음에 월세 관련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관련되는 정보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은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연동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때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 불러오기 있습니다. 폴더로 불러오든 파일로 불러오든 불러오기를 눌러서 파일을 연계시키게 되면 관련되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비교해서 연말정산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다 분류해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하나하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PDF 자료를 내려받아서 있다라고 하면 요 연말정산 간소화 PDF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전체 근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CF 1번 해서 작업 완료라고 하는 메뉴 있죠. 작업 완료를 클릭해서 하게 되면 전체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할 직원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작업 완료 옆에 삼각 표시 누르면 작업 취소가 있습니다. 작업 취소 누르게 되면 다시 완료해서 X 표시가 되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2월 기부금 세액 공제 방법 등 기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인데, 요거는 기부금 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부금 종류별로 2월 공제 여부가 되겠고요.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세액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공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각각 10년씩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공제 기부금이 2월 되는 케이스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당초에 한도 초과되는 부분도 10년간 2월 공제가 되고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세액 공제, 자,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을 15%, 30% 세액 공제한다라고 해서 세액 공제로 갔는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면 그때도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요 두 가지 다가 2월 공제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기부금 공제 순서는 정치자금부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대로 공제를 하시면 되겠고,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2월 된 기부금이 있다면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연도부터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2월 된 건 10년 동안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된 법정기부금을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공제하고,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2월 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업무를 하시면 되겠고, 기부금 영수증에 보면 기부단체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부금 명세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종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금 업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당해연도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를 통해서,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명세서에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오른쪽에 2월 금액이 나옵니다. 2월 금액, 요 금액을 확인하셔 갖고 이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기부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기부금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5월 달에 했겠죠. 그러면 합산신고한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월 기부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 2월 기부금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계산했을 거고요. 그 후에 근로자 스스로 다른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하면서 기부금 2월 기부금을 확정하게 될 겁니다. 이 확정된 기부금을 갖고, 2월 된 기부금을 갖고 우린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의무자가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했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받아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되는 기부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부금 한도 초과한 기부금하고 기부금 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타세액공제로 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게 2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되는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2월 된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회사에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기부금 명세서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직원이 타 소득이 있어서 합산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했을 때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갖고 2월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절차가 쉬운 절차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328페이지에 기타 신청서 및 명세서 작성하고 2월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관련되는 정보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으면 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부터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굳이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등록된 자료들은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금액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정리를 하실 때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 추가 정보와의 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액 부분이 정확하게 제로가 되도록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의료비 탭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 탭에서 인별로 기부금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당해연도 기부금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그죠? 당해연도 기부금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2월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2월 기부금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기부금을 입력을 하고요. 기부금을 입력을 하고 기부금 명세서로 들어오게 되면 기부금 명세서에서 직원 인별로 당해연도 기부금 정리되어 있고요.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서 공제금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공제금액 반영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당해연도 공제금액 2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기부금 명세서에서 계산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안기부 직원은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을 입력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제금액 계산하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공제금액 반영하고 저장한 후에 종료를 하시면 당해연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2월 공제 여부가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백두산 같은 경우에 2월 기부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월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 기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기부금 2020년도 2월 기부금 삭제를 했습니다. 22년도 당해연도에 반영된 기부금은 당연히 공제조정이라고 하는 금액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영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가 가능한데 2월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2월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에 가서 전년도 기부금을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전기를 눌러서 백두산에 대한 2월 기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2021년도에는 기부금에 대한 게 없네요. 자, 전년도 기부금 조정으로 보도록 하죠. 전년도에 기부금 조정에 가서 보시게 되면 19년도, 20년도에 대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450, 50, 2월 된 게 있죠. 이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기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안기부 직원은 2월 기부금이 없죠. 2월 기부금이 없으니까 반영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백두산에 대해서는 2월 기부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에서 그러니까 기부금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정리하면서 반영이 됐고요. 기부금 조정 탭에 가셔갖고 상단에 있는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년도 불러오기를 누르면 전년도 2월 금액을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멘트가 뜹니다. 불러올 경우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2월 금액이 없는 경우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기부금, 2월 기부금에 대한 정보만 반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연도 기부금하고 2월 기부금하고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죠. 자, 이렇게 반영을 시킨 다음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기 누릅니다.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2월 기부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2월 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제금액 반영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공제 기부금으로 전액 다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331페이지에 전기 2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에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에서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백두산 직원에 대한 2월 기부금이 있었죠. 기부금 탭에서 기부금 조정으로 다시 가셔갖고 공제금액 계산 쪽에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기부금 명세서에 있는 2월 기부금까지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공제금액 반영을 누르게 되면 반영을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하게 되면 19년도 20년도 2월 기부금 반영되고요. 당해 연도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2월 기부금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부금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금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연말정산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작업 완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333페이지에 표준 세액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비교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비교와 관련되는 부분은 상단에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34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방법에서 기부금 명세서에서 내용을 찾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337페이지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부금 2월 공제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3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월 기부금 세액 공제 방법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